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호호포노포노로 하는 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 요가는 굉장히 어렵죠.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20여 년을 계속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거기다가 투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두 아이를 육아하고 있지만 첫 번째 아이를 육아할 때는 저희 첫째는 물론 임신했을 때도 막 네 마디 말을 외운다고 열심히 외우고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막 호흡노포노에만 전념했던 때는 또 아니어서 애를 낳고 나서는 육아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고요.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육아가 힘든 거라는 걸 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함과 분노. 또 저희 친정 어머니인데 제가 아기 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이제 힘들다 뭐 이제 그랬더니 남들 다 하는데 뭘 그런 거를 힘들어하냐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때 되게 심리적으로 충격도 받고 엄청 우울해했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저는 첫애를 낳고 태어나자마자 일을 바로 했어요. 그때 상황이 그 전 남편도 제가 일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 그때가 딱 시험 때였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책임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때는 또 20대였으니까 29 이런 나이였으니까 체력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고 후회하기도 해요. 굉장히 나를 희생해서 나는 아예 없었던 3,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일과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육아의 모든 걸 매진해가지고 저를 돌볼 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왔고 힘들었었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호호포노포노를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임신 계획부터 다 정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임신을 하기 전에도 제가 남편한테 임신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고 임신을 하라고 언니 비리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되게 거부감을 보였어요. 네.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영감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심정적인 거부감 때문에 제대로 처음에는 잘 안 됐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임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비리는 언제나 한 수, 두 수, 10수를 더 내다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제일 정확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남편이 거절할 것도 다 예측을 해서 시간을 여유 잡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애를 낳았을 때 저희 첫째가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첫째가 방학식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첫째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방학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기도 애기대로 있으면서 혼자 뭐 남편이 육아휴직 했겠지만 출산 휴가 했겠지만 이제 큰애도 케어하고 이러면 학교 보내고 이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다행히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애를 낳아서 산후조리도 남편이 딱 그때 출산휴가가 열흘 있어가지고 거의 20일 정도 같이 육아를 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첫째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육아를 시작하게 됐고 좋았어요.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뱃속에 있을 때 정화를 하면 천사가 엄마한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가 아기 때는 아주 유니콘 베이다운 면모를 보여서 잘 먹고 잘 자고 엄마를 별로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크게 태어나서 무게적인 면에서 저한테 힘든 거 빼고는 다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죠.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수유해야 되고 그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예민하고 또 혹은 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밖에 일 없이 그냥 최소한의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남편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제가 되게 존중받는 육아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첫째랑은 다르게 굉장히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첫째도 이제 제가 호흡포노포노를 열심히 한 후부터는 첫째의 진로면 첫째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첫째의 진로 같은 것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뭐 학원을 결정한다거나 아이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학원 찾게 된다거나 아이가 자신의 온니피디가 원하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지원을 사실 아무리 애가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도 부모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으면 온니피디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될 텐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것 하나 없이 큰아이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고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라와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또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날 뭐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교우 관계로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화를 했을 때 아이가 교우 관계 문제가 해소가 된다거나 혹은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잠을 안 잘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보면 어김없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 느끼는 것들을 정화하다 보면 아이가 제가 정화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제 잠이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육아에서도 정화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화 없으면 육아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제가 저를 갈아 넣으면서 정말 저를 등한시하고 아이만 바라보며 집착한다거나 많은 불안에 시달리면서 육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포노포노를 하면서 하는 육아는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주고 또 무엇보다 엄마인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운이피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그것이 설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해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록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지 못한 상황 자체에 대해 정화를 하면 제가 다시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여건이 생기고 혹은 외부에서의 지원이 오고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나한테 와서 친정도 없어, 뭐 시댁도 도와줄 수 없어, 돈도 없어,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상황을 정화한다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돌파구가 생길 수 있어요. 호호포노포노의 육아는 그런 돌파구들을 찾아내주는 기적 같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게 많고 자세한 에피소드들로 다시 한번 생각날 때마다 찾아뵙도록 할게요. 호호포노포노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정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도 오니 비리가 정화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걸 정화해야 돼 라고 오니 비리가 먼저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 왔어도 그 혼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캐치를 하고 정화를 하고, 아이의 훈육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이 부모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일방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훈육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이를 훈육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남편은 제가 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육을 하는 것과 정화를 한 상태에서 훈육하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정화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남편도 자기가 받은 대로, 그러니까 기억의 답습을 그대로 해요.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훈육을 그대로 아이한테 하죠. 근데 그것이 결코 부드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옆에서 가만히 정화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름다운 결말이 나타나곤 합니다. 호오포노포노 육아는 굉장히 재밌고 엄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육아에 대해서 종종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것을 호오포노포노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반영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알로하.